안녕하세요. 김민아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만나볼 지문은 2019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경제 지문을 만나볼 거예요. CDS 프리미엄이라는 지문 여러분들도 아마 만나보셨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지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의 하나이다. 자, 일단 핵심어에는 지가 알아서 뇌물을 쳐놨지 우리가 칠 것도 없이 쳐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첫 문장에서부터 여러분들은 아마 경제 지문이라는 거에 확 뭔가 쫄았을 거야. 근데 경제 지문 치고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계속 가겠습니다.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신용 위험과 신용 파산 스와프, 다시 말하자면 CDS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요.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건 CDS 프리미엄이야.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얘랑 얘 알아야 된대. 그러면 순서대로 어떻게 나올 거냐면 신용 위험 개념 나올 거고요. 그 뒤에 CDS가 뭔지 알려주고 여기에서 이어서 CDS 프리미엄까지 나오겠지. 단순하네. 별거 아니야. 계속 가보자.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슬래시 그어보세요. 이건 이제 선지 하나 정도로 나올 수 있을 거야. 채권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누가? 정부나 기업이 발행한대요.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 자, 채권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채권은 누가 발행한대? 정부나 기업이 발행한대. 자, 발행인이 있어요. 누군가가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정부나 기업이 한대. 정부 또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목적이 나왔네요.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 아,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대요. 채권의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아, 채권을 사가, 그러니까 투자자가 있다는 거죠. 발행인이 있으면 투자자가 있어. 그런데 둘이 어떤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정해진 날짜에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일정한 이자랑 네가 줬던 원금을 다시 돌려줄게? 라는 약속을 한대.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여기 투자자 바로 나왔죠. 투자자는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매도한다라는 건 판다는 뜻입니다. 다시 팔거나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자 수익을 얻거나 아니면 이걸 팔아서 뭔가 자기도 이윤을 추구하려고, 수익을 얻으려고 채권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자, 그런데 뒤에 이제 중요한 거 나올 거야.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인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 자, 신용 위험이란 삐리리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어. 우리가 아까 첫 문단에서 신용 위험 나올 거다라는 거 생각하고 시작했잖아. 두 번째 문단에서 지금 바로 신용 위험이 나왔는데 지금 정의를 앞에서 뒤를 수식하는 식으로 해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어떠한 사유로 이자랑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 그걸 우리가 신용 위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이 거래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신용 위험이 따른대. 근데 이 신용 위험이 뭔지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저 읽어볼게.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자, 신용평가 제도. 신용 위험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가 자기가 줬던 원금이나 이자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면 너무 위험하잖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켜주려고 뭘 만들었대? 신용평가 제도를 만들었대. 마지막 문장에서, 한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어떤 개념어가 딱 등장했지.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겠지. 3문단은 당연히 신용평가 제도 혹은 신용 위험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제도에서는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에 AAA라는 최고 신용 등급이 부여된다. 다른 것도 물론 읽긴 해야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체크할 건 하나죠. AAA라는 최고 신용 등급. 아, 신용평가 제도를 통해서 신용 등급을 매기는데 가장 최상이라고 하는 AAA 등급이 있대요.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부도가 난 채권에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거죠. D라는 최저 신용 등급이 주어진다. 자, D라고만 하지 않고 최저 신용 등급이라고 알려준 건 뭐 하려고 우리한테? 좀 더 쉽게 설명해 주려고 그런 거야. AAA부터 어디까지 있대? D까지 있대요. 가장 낮은 신용 등급이랍니다. 그 외의 채권은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 AA, A, BBB, BB 등 점차 낮아지는 등급 범주로 평가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아마 약간의 멘붕이 왔을 거야.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라고 했을 때 얘는 지금 등급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이런 거예요. 신용 위험과 신용 등급의 개념을 알아야 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그 어떤 은행 거래나 이런 걸 많이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신용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진 신용 등급은 너희도 그렇잖아.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제일 좋은 거잖아. 신용 등급은 A일수록 좋은 거야.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어른들이 얘기할 때는 뭐 몇 등급이다 점수로 얘기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그 외의 채권은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 낮아지는 등급이래요. 여기 밑줄 쳐보세요. 커지는 순서,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 그 다음에 낮아지는 등급. 자, 신용 위험이 클수록 등급은 어떻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거잖아. 그럼 얘는 반비례 관계지. 여기서 헷갈렸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이에 A 있고 BBB, B, 그다음 뭐 CCC 요 순서로 쭉 가겠죠.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이들 각 등급 범주 내에서도 신용 위험의 상대적인 크고 작음에 따라 자 봐봐 다시 위험의 크고 작음에 따라 마이너스나 플러스를 붙인대요. 그러면 위험이 크면 마이너스, 위험이 작으면 플러스지. 다시 얘기하자면 위험과 등급은 반대니까 등급이 높을수록 플러스, 등급이 낮을수록 마이너스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AAA 플러스가 가장 높은 거, AAA, 그 다음에 AAA 마이너스가 그 다음 낮은 거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되지. 전혀 헷갈릴 개념이 아니야. 각 범주가 3단계의 신용 등급으로 세분되는 경우가 있다. 채권의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자, 여기서는 그냥 하나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면 되는데 변화가 가능하구나 기억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가 아니라 중간에 변할 수 있구나.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지면, 자, 커지면, 작아지면, 증가하면, 감소하면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화살표 체크하는 거야. 위험의 밑줄 치고 위로 화살표. 신용 위험 밑줄 치고 위로 화살표. 채권 시장에서 해당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채권의 가격 밑줄 치고 아래로 화살표 쳐볼게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래? 당연하지 얘들아. 가치잖아 가치. 근데 위험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거지. 그래서 신용 위험이 클수록 채권의 가격은 떨어진다라는 걸 체크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무조건 뭐 나올 거야? 이거 가지고 비교하거나 얘 가지고 비교하거나 계산하는 문제가 100%로 출제가 된다. 그럼 이제 뭐가 나오겠어? 우리 기억하고 있어야지. 여기 지금 지웠는데 아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1문단에서 시작할 때 CDS 프리미엄 얘기할 거야. 근데 그거 얘기하려면 신용 위험이랑 CDS가 뭔지 알아야 돼. 신용 위험 끝났지? 뭐 나올 거야? CDS 나올 거야. 예측하면서 가시면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떠는 게 훨씬 덜해져요. 이 내용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그 내용이 나와. 그러는 순간 자신감이 확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예측하면서 가세요. 물론 예측한 게 안 나오면 좀 당황스럽긴 하겠지. 자, 4문단 가겠습니다. CDS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다. 간단하게 보니까 CDS는 금융 상품이래요.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보장이란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한다. 자, 보장이라는 거에 어떤 어휘의 개념을 얘기해 줬습니다. 보장 매도자는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자, 여기서 파악해야 돼.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보장 매입자라는 건 결국 누구랑 같아?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누구와 같은 사람? 투자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투자자가 돈을 못 받을까 봐 불안한 상황이 있었어. 그게 신용 위험이었잖아.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보장 매도자랑 CDS를 체결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읽어볼게.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누가 보상한대? 보장 매도자가 보상해준대. 무엇을? 이 위에 걸. 얘들아 이거 개념 딱 오지 않아? 여러분 이런 거 뭐 있어요? 우리도 지금 되게 일상생활에서 늘 하고 있는 보험의 개념이 있지. 그럼 보험의 개념이지. 보장해준대잖아. 계속 볼게. 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된다. 자, 표시할 거 체크해 볼게요. 채권의 신용 위험. 간단하게 말하자면 위험. 위험은 원래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거였지. 보장 매입자. 그런데 이 위험이요. 매입자로부터 매도자한테 간대요. 이 사람한테 뭐 한 거야? 위험을 판 거야. 위험을 이 사람한테 넘긴 거야.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자산이라고 한다. 위험이 일어나는 자산을 기초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꼴 뭐랑 같을까 얘들아? 채권이랑 같은 거지.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기초자산,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A가 나왔습니다. 가령
A 나왔으면 100% 뭐 할 거다? A 가지고 문제 낼 겁니다. A에서 집중 딱 하세요. 가령 예시를 들었어. 은행 갑은 기억 나왔습니다. 그러면 은행 갑은 뒤까지 읽어볼게. 기업 을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기억. 니은 관계 나왔네. 니은이 뭐 했대? 발행했대. 발행이야. 기억은 뭐라는 거야? 그러면 발행한 채권을 매입했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 투자자예요. 돈 넣었어. 그것의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회사 병과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면은 보험회사인 디귿은 여러분한테 지금 뭐 알려준 거냐면 우리한테 계속 CDS라고 얘기하니까 딱 봐도 어렵잖아. 보험이란 말 던져준 거야. 여러분들 보험 개념은 조금 더 쉽게 다가오지 않나요? 아무튼 병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위에서 봤던 보장 매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한 거야? 위험을 떠안은 거야. 근데 위험을 그냥 안고 있겠니? 당연히 돈을 받겠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기초 자산은 을이 발행한 채권이다. 처음에 을 누구? 발행인이 발행한 채권을 가지고 얘네가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오문단으로 가겠습니다. 보장 매도자는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로부터 일종의 보험료를 받는데 제가 좀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죠. 야, 위험 수당을 안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 위험을 떠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위험을 자기가 떠안는 대신에 뭐 하는 거야? 그만큼의 보험료를 받는데 이것의 요율이 그러니까 보험료율이 바로 CDS 프리미엄이다. 자, 시작할 때 얘기했던 핵심 개념어의 개념이 딱 등장을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몇 문단에 있어? 5문단에 있어. 이따 여러분 그 첫 번째 문단에서 시작할 때 왜 CDS 프리미엄에 네모가 딱 쳐져 있었잖아. 여러분 알잖아요. 이제 문제 많이 풀어봐서 이거 100% 문제가 나온다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것에 대한 확실한 개념은 5문단에 나오겠구나. 기억하고 있으세요? CDS 프리미엄은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나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자 표시하셔야죠. 신용 위험이 크면 위로 화살표. CDS 프리미엄도 크다. 당연한 얘기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 클 경우에 뭐도 비싸대? CDS 프리미엄도 비싸대. CDS 프리미엄도 크대. 이런 거지 얘들아. 위험할수록 당연히 보험료를 많이 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보장 많이 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해? 위험한 병일수록 보험금이 세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한편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쉽게 이해하자면 보험사를 얘기하는 거야. 보험사가 굉장히 크고 튼튼한 보험사라고 생각해보자. 100% 우리한테 이걸 지급해 줄 수 있는 상황이야. 우수할수록 보장 매입자는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히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당연한 얘기죠. 보장 매입자는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히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큰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보험사를 선택하는데 A 보험사는 완전 튼튼하고 나한테 100% 보장을 해줄 수 있는 회사야. 그 다음에 B 회사는 좀 애들이 좀 비리비리해. 뭔가 돈도 별로 없고 얘네 신용 등비 낮아. 그러면은 너희가 생각했을 때 같은 금액을 주고 맡긴다면 당연히 A를 선택할 거고요. A가 야 우리는 튼튼하고 우리가 보장 잘해줄 수 있으니까 니네 돈 조금 더 내 라고 해도 그래 차라리 조금 더 돈을 주고 확실하게 보장받는 게 낫지 라고 하면서 A를 선택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그 뒤에 다시 정리해 줍니다. 만약 보장 매도자가 그러니까 보험회사예요.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그 신용 등급으로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도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채권을 가지고 뭐 해? 지급 능력을 판단한대요. 이에 따라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밑줄 치세요.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은 크다.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한 거냐면 보장 매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장 매도자. 보장 매도자의 경우에 어떨 때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여러분 신용 등급이 높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뭔 소리죠? 신용 위험은 어떻다는 거야? 등급은 높으니까 신용 위험은 낮은 거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된다. 등급과 위험은 다르다.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어떻다? CDS 프리미엄, 보험료는 어떻게 된다? 빠지지. 큰 돈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자기네가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보험료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하나도 어렵지 않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지문 치고 이 정도는 오답률이 많이 나와서는 안 돼. 근데 되게 이 때에 나왔던 요 시험에서 그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2위 문제, 그 다음 7위 문제가 요 5문제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같이 풀어볼게요. 선생님 풀면서 얘기해 줄게. 21번 보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내용 일치 문제네요. 2번.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지면 신용 위험은 커진다. 이거는 있잖아. 진짜 핵심 단어에서 문제가 나온 건데 오답이 나온 건데 이거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생각해도 돼. 채권을 발행하는 자가 지급 능력이 커요. 그러면 당연히 신용 위험은 낮아지지. 지급 능력이 큰데 위험하니? 아니죠. 지급 능력이 커지면 신용 위험은 커진다에 X 치시고 낮아진다. 시험 보실 때요. 아직도 지문을 읽는데 저는 그냥 눈으로 푸는 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도 막 적으면서 하거든요. 여러분이 특히나 이런 어떤 비례관계, 반비례 관계 이런 것들은 진짜 요것만 적어놔도 그냥 위험이라고만 적으셔도요. 요거 써있으면 뭐해? 그럼 너희가 딱 볼 때 4번? 이거 100% 맞지?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그 다음에 22번으로 넘어갈게요. A의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번. 기억은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 기억은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나요? 기초자산 아까 우리 뭐랑 똑같이 보면 된다 그랬어? 채권이랑 비슷하게 보자 그랬잖아. 보유하고 있죠. 얘가. 않는다. X. 그 다음에 2번. 기억은 기초자산의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얘들아 아까 보상하는 건 누구였어? 보장 매도자. 누가 해요? 그러면 기억 X 치시고 누구라고 붙여줘야 돼? 디귿이 하는 거지. 디귿. 그 다음에 3번. 니은은 신용 위험을 기피하는 채권 투자자이다. 자, 채권 투자자는 누구? 기억. 니은 지우시고 기억으로 고치시고요. 4번. 디귿은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보장 매도자이다. 네, 맞네요. 그래 답이 4번이죠. 쉽지? 그 다음 5번. 디귿은 기초 자산에 부도가 나야만 이득을 본다? 아니죠. 얘는 어떨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매달 보험료를 받고 있겠지. 그럼 부도 난다고 이득 보는 거예요? 아니지.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기초자산에 부도 났을 때 그거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도가 나야 이득을 얻는다? 틀렸죠. 틀렸어. X 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23번. 23번은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오답률이 무려 58.8%였어. 전체 시험 문제 중에서 2위를 차지했던 오답률 탑 2를 차지했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있잖아. 그냥 숫자 비교하는 이 등급 비교하는 문제예요. 제가 아까 등급 썼다가 지금 지웠는데 등급을 비교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틀렸다는 건 어떤 이 순서를 볼 때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문장에서 신용 등급이라는 것과 신용 위험이라는 거의 개념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 얘가 일부러 헷갈리게 한 건지 문장을 좀 복잡하게 써놨어. 그것 때문에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보기 봅시다. 윗글의 리을과 미음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CDS 거래 가에서 마를 비교하여 CDS 프리미엄의 크기에 순서를 매길 수 있다. 단, 기초자산의 발행자와 보장 매도자는 한국 기업이고요. 가에서 마에 제시된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자, 전제 조건 뭐 상관없고요. 지금 순서를 매길 수 있는데 뭐라 그랬어? 문제에서 CDS 프리미엄이 두 번째로 큰 거를 골라주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험료가 두 번째인 걸 골라주라는 거야. 그럼 우린 이 보험료의 요 친구를 보면서 요걸 체크하면서 가봐야겠죠. 먼저 왼쪽에 있는 그 표에 있는 걸 볼게요. 표에 있는 두 가지 기준을 보면은 왼쪽에는 기초 자산의 신용 등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쉽게 얘기하자면 뭐예요? 채권의 신용 등급이란 뜻이겠지. 채권의 신용 등급. 그러면 채권의 신용 등급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 자, 기초 자산의 신용 등급. 얘는 우리가 화살표로 미리 체크를 해놓으면 좋은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CDS 프리미엄의 크기를 비교해야 되는데 기초자산의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다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위험이 작다는 거지. 위험이 작으니까 그럴 때 CDS 프리미엄은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낮아지겠지. 됐어요.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이라는 건 위험이 낮을수록 어떻다? 높을수록 뭐가 낮아진다? CDS 프리미엄은 낮아진다. 이 개념을 써놓고 가자. 그 다음에 옆에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이라고 나와 있죠.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이라는 건 이거 지금 보장 매도자의 신용 등급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장 매도자의 신용 등급이라는 거는 보장 매도자의 지금 지급 능력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얘는 이거지.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CDS 프리미엄 높아지는 거였어. 자, 가나다라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왼쪽에 있는 기초 자산의 신용 등급, 다시 말하자면 채권의 신용 등급 먼저 비교해 볼게 얘들아. 비교할 건 두 개밖에 없어. BB 플러스와 BBB 마이너스거든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나요? 자, 누가 더 등급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순서 기억나? 어떻게 나온다 그랬지? AAA, AA, A, BBB, BB, B 이렇게 가는 거였잖아. 그러면 등급으로 따지자면 BB 플러스가 높은 거야. BBB 마이너스가 높은 거야. 알파벳이 많을수록 등급은 높은 거지. 그러면 어떻게 체크할 수 있어요? 얘는
위에보다 아랫놈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 아까 뭐라고 했냐면 등급이 높을수록 프리미엄은 낮다 그랬어. 그럼 반대로 얘기해볼게. 등급이 낮을수록 프리미엄은 높아지지. 얘 지금 두 번째로 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얘네 두 개랑 밑에 있는 세 개, 그러니까 가, 나와 다라, 마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큰 애는 누군 거예요? 등급은 얘네가 높으니까 얘네는 가격이 어떻게 됐어? 밑에 있는 BBB 마이너스는 훨씬 낮겠지. 맞아요. 얘는 등급이 높으니까 낮아요. 얘는 등급이 낮으니까 어때요? CDS 프리미엄은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남은 보기를 보자면 가와 나 둘 중에 골라야 되는 거야. 왜? 2등 고르라며. 그지? 2등 고르라며. 그래서 지금 많이 내는 애들 순서로 보자면 얘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오른쪽 보시면 이번에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돼?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만 골라볼게. 이 두 개만 놓고 한번 비교해볼게요. 지급 능력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얘네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어떻다? CDS 프리미엄은 높아진다. 둘이 비교하세요. 알파벳 개수만 보면 되죠. 알파벳 개수만 비교하세요. 순위를 정해봅시다. 누가 1위고 트리플 A가 1위고 AA가 2위겠네요. 정답 몇 번? 정답 2번. 정답 나왔습니다. 이미 1, 2위를 비교해서 우리는 나가 정답이라는 걸 찾았어. 하지만 나머지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옆에다 써놓고 비교하겠습니다. 얘네들은 BBB 마이너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만 보고 비교하면 될 거야. 자, 셋 중에 일단 알파벳 개수로 볼 수 있죠. 누가 세 번째입니까? AA 마이너스가 세 번째죠. 맞아요. 얘가 이 셋 중에는 제일 높네. 그죠? 그러니까 뭐가 높으니까? 지급 능력 높으니까 뭐도 높다? CDS 프리미엄 높다. 그래서 얘가 3위. 그 다음에 A-와 A 플러스는 어떻게 돼요? 누가 높은 거예요? 당연히 플러스가 높은 거랬지? 얘가 4위. 마지막 얘가 5위가 됐습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답률을 보면요. 사실 4번, 5번에서 많이 몰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비교하는 이 기준을 두고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어떤 신용 등급이 높아질 때 신용 위험은 낮다. 신용 등급이 낮을 때 신용 위험이 높은 것이다. 이 개념이 헷갈리셨으면 분명히 신용 위험과 신용 등급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지 않았나, 문장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문제를 푸실 때요. 증가, 감소 가지고 문제 푸는 거잖아. 화살표 표시한 걸로 문제 푸는 거기 때문에 오답률이 50%가 넘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문제를 푸실 때 오른다, 내린다, 증가, 감소에 대한 기준이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정리를 확실하게 못하고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계시면요. 앞으로 나오는 이런 화살표 가지고 푸는 문제는 우리 100% 맞도록 해보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조화시키는 거 연습하시면서 문제 푸세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잔인하게도 그 다음 문제 24번이죠. 24번 오답률 46.4%였습니다. 그래도 반 이상의 학생들이 맞기는 맞았어. 한번 읽어볼게. 길어서 일단 짜증날 수 있습니다. 자, X가 2015년 12월 31일에 이자와 원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채권 BX를 2011년 1월 1일에 발행했다. 자, 시작됐습니다. 얘가 뭐 했대요? X가 발행했다라고 끝났지. 체크해볼게. X는 먼저 발행자입니다. 방금 발행했다 그랬지? 얘가 발행자야. 그 다음에 채권이 뭐래요? BX랍니다. BX. 얘를 뭐라고 해? 채권이래. 얘는 채권. 발행 즉시 BX 전량을 매입한 Y는 Y가 매입했대요. 근데 우리 매입자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쓸까? 아까 썼던 대로 투자자라고 써보겠습니다. 얘는 투자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채권을 산 거죠. Y는 BX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CDS 계약을 Z와 체결하고 Z와 무슨 계약을 체결했대? 얘는 CDS 계약을 체결했대. 그러면은 이때 Z가 뭐가 되는 거야? 보장? 매도자. 얘가 뭐 한 거야? 위험을 산 거지. 얘가 위험을 산 거예요. 받은 거야. 계약 체결 당시 하고 보장 매입자가 되었다 이러죠. 지금 얘인 거예요. Y는 투자자이면서 얘와의 관계에서는 투자자이면서 얘와의 관계는 보장 매입자가 되는 거지. 안 쓸게요. 계약 체결 당시 BX의 신용 등급은 A-,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은 AAA였다. 자, 제가 하나씩 좀 쓰면서 갈게요. 2011년 1월 1일에 발행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림에 보이실 겁니다. 그림에 여러분들 체크를 하면서 갈게요. 2011년 1월 1일 CDS를 계약했어. 이때 채권의 뭐는 신용 등급은 A-였대요. A-. 그 다음에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은 AAA였다. Z가 발행한 채권은 왜 나온 거야? 얘 뭐니까? 보장 매도자니까. 우리 아까 뭐 배웠어? 보장 매도자의 신용 등급에 따른 CDS 프리미엄을 배웠어. 근데 여기서 핵심 뭐라고? CDS 프리미엄이라고. 그러니까 얘를 알아야 CDS 프리미엄이 나오지. 뭐라는 거야?
Z가 발행한 채권의 등급은 트리플 A였대요. 얘 믿음직한 친구네. 그지? 자, 계속 갈게. 2011년 9월 17일. 여러분들 그 문제도 있습니다. 2011년 9월 17일인가요? 네, 17일. 9월 17일. X의 재무 상황 악화로 BX의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다. 자, 그러면 악화돼서 우려가 발생했다라고만 하고요. 얼마나 떨어졌다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럼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다면 A-보다 조금 떨어졌을 거야. 그렇게만 써볼게. A-보다 작았을 거라는 거지, 조금. 2012년 12월 30일 X의 지급 능력이 2011년 8월 시점보다 개선되었다. 2011년 8월 시점 언제요? 2011년 8월 시점이면 지금 여기서 쭉 봤을 때 A-보다 작아진 시점은 이때야. 그럼 이 직전 8월까지는 뭐였어? A-가 유지됐을 거야. 그럼 얘가 그때보다 뭐 됐대? 개선됐다라는 건 A-보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A-보다는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013년 9월에는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AA 플러스로 변경되었다. 왜 이렇게 많이 변경돼? 9월에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AA. 자, Z가 A 플러스인가요? 네, 플러스로 변경됐답니다. 2013년 10월 2일 CDS 프리미엄은 100bp였다. 자, 100bp라는 거 밑에 나와 있는데요. 그냥 가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CDS 프리미엄이 100이었대요. 단, X, Y, Z는 모두 한국 기업이며 신용 등급은 매월 말일에 변경될 수 있다. 이 CDS 계약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매월 1일에 갱신되면 CDS 프리미엄은 매월 1일에 변경할 수 있다. 제시된 것 외에 다른 요인은 변화가 없다. 전제를 쭉 줬는데요. 여기부터 언제까지 갔대요? 2015년 12월 31일까지 갔답니다. 쭉 해서 2015년 12월 언제? 31일 말일까지 갔대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봐주세요. 2011년, 얘들아 하나만 물어볼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CDS 프리미엄이 100이래요. 그지? CDS 프리미엄이 100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요 시점에서 계산했을 때 요 시점에서 Z는 AA 플러스잖아.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이 전으로 돌아갔어. 그럼 얘가 AA 플러스보다 AAA일 때는 훨씬 더 지급 능력이 좋은 상태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미리 이건 체크하고 갈 수 있는 거야. CDS 프리미엄이 이때보다 당연히 어땠을 거야? Z 보험회사에 힘이 셌으니까 돈 더 내놔 이랬을 거 아니야. 뭐 돈 더 내놔는 아니지만 아무튼 훨씬 더 지급 능력이 높기 때문에 CDS 프리미엄은 높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이걸 체크할 수 있는 거야. 100보다는 높겠구나라는 걸 미리 체크할 수 있는 거야. 왜? 시작점에서 어떤지는 알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잖아. 한번 볼게. 1번. 2011년 1월에는 BX에 대한 CDS 계약으로 X가 신용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군. 자, CDS 계약이라는 건 뭐였죠?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입자 Y, 보장 매도자 Z가 둘이 계약을 체결한 건데 이건 뭐였어? 신용 위험에 대한 부담을 누가 하겠다? Z, 보장 매도자가 하겠다라는 계약이죠. 그래서 X에다 X 치시고요. Z로 고쳐주세요. Z로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2번, 2011년 11월에는 자, 가자. 2011년 11월 여기네요.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BX의 신용 등급이 A-보다 높았겠군 이랬는데 이 시점에서 무슨 일이 났어 얘들아? 이 시점에서 얘가 A-보다 조금 떨어졌다 그랬죠. 우려가 생겼다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분명 어떻게 됐을 거야? 이것보다 조금 떨어졌다 그랬어. 그러니까 높았겠군 X 치시고 낮았겠군으로 고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2013년 1월에는 2013년 1월입니다. 요 시점이네요. 2012년 12월 30일 바로 다음이야. 요 시점에는 BX의 신용 위험으로 Z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2011년 10월보다 2011년 10월이면 자 여기죠. 또 같은 시점이에요. 얘랑 얘 비교하라는 거야 지금. 다시 볼게. 이때는 BX의 신용 위험으로 Z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2011년 10월보다 작아졌겠군이라고 나왔죠. 이 시점은 뭐였고 A-보다 등급이 낮은 상태였고 이때는 A-보다 높은 상태예요. 그럼 어떻다는 거지? 마이너스였다가 낮다가 높아졌어. 그랬다는 건 위험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위험성이 작아졌다는 거죠. 맞아요. 신용등급이 높아졌다는 건 위험성이 작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몇 번이 답이야? 3번이 답인 거야.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2013년 3월에는 2013년 3월, 요 시점이네요. 같은 시점이야. BX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100bp보다 작았겠군. 자, 요때 훨씬 작았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뭐가 바뀌었죠? 누구의? Z의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달라졌어. 근데 지급 능력 떨어졌지. 지급 능력이 떨어져서 나온 게 얼마였어? 100이었어. 그러면 이전에 지급 능력이 훨씬 더 좋을 때는 CDS 프리미엄이 어땠을 거야?
얘보다는 훨씬 더 높았겠지. 그래서 우리 아까 100 이상이라는 거 체크해놨잖아. 그래서 여기서 작았겠군 X 치시고 컸겠군 고쳐주세요. 5번 2013년 4월에는 2013년 4월 이것도 여기네요. 같은 지점이에요. BX의 신용 등급이 BB-보다 낮았겠군. BX의 신용 등급이 BB-보다 낮았겠군. 이거 좀 오버하는 거지. 모르죠. 그지? 심지어 A-보다 높았다 그랬어. 그러면은 A-보다 높으면 얘들아 알파벳이 B로 떨어질 일이 있니? 얘보다 신용 등급이 높아진다는 건 적어도 뭐예요? 앞자리는 A겠지. 그지? A 플러스든 AA든. 그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답은 3번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실 이렇게 그리는 것도 선생님이 지금 칠판이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지 시험지에다가 두고 문제를 푸실 때는 그냥 그 밑에다가 채권은 어떤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CDS 프리미엄과 이런 어떤 얘네들의 기준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그 비율이 두 가지 종류가 나오잖아. 그 두 개만 여러분들이 채권의 등급과 그 다음에 Z, 보장 매도자의 어떤 그 신용 등급 요걸 가지고 푸셨으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해서 경제지문을 만나봤는데요. 이 경제지문은 사실 대단한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고 비교하는 게 위주였기 때문에 엄청 어려운 지문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경제지문에서 글을 파악해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그래프나 아니면 계산 문제까지 쭉쭉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열심히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